짜장형 vs 휘둘러 방국복의 정실 부인 자리를 건 싸움. 때는 해병 동산에서 뜨거운 태양열에 아세이들이 익어버려 해병 바베큐가 되고, 그 해병 바베큐를 먹으려던 아세이들이 마찬가지로 태양열에 익어버려 해병 바베큐가 되는 병신 같은 수단이 반복되는 토요일이었다. 몇몇 그나마 절제심이 있으며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세이들은 해병 바베큐의 유혹을 견뎌내고 태양열을 피해 해병 성체 안으로 몸을 피신하였으나, 그렇게 몸을 피한 아세이들도 안전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두 5도 해병이 맞다일 뜨는 것에 정신이 팔려 몇몇 아세이들이 재수없게도 두 5도 해병의 맞다이에 휘말려 해병 수육이 되어버리는 찐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두 5도 해병의 맞다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고, 결국 자칫하면 해병 성체가 박살낼 지경이 될 때까지 싸워대었다. 이에 맞다이라면 웬만해선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는 박철군 해병님도 참지 못하시고 두 해병을 향해 새끼 기율이라고 외치셨으나, 두 해병은 맞다이의 정신이 팔려 박철군 해병님의 말씀조차 무시하였고, 화가 단단히 난 박철군 해병님이 두 해병에게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가슴팍을 그득 차고 나서야 두 해병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맞다이를 멈추었다. 박철군 해병님이 해병 성체가 모조리 박살날 정도로 맞다이를 벌이던 두 해병에게 해병 맴매형을 내리기 위해 두 해병 신원을 확인해보니, 한 명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해병가스 전문가인 휘둘러 해병이었으나, 다른 한 명은 박철군 해병도 잘 모르는 해병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새로 입대한 아세이라고 하긴 휘둘러 해병과 동등하게 맞다이를 뜰 정도에다가 척보기에도 5도 해병임을 알 수 있는 외모를 하고 있었으니, 박철군 해병님은 자신이 해병 성체선 모르는 해병이 있었나 하고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 휘둘러 해병은 그렇다 치고 자넨 누군가? 아세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응? 아니, 네? 박철군 해병님, 절 몰라 보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박철군 해병님께 해병 짜장을 배달해드렸건만. 어이, 자네가 해병 짜장을? 자네가 누구길래? 아유, 정말. 아니, 제가 누구긴요? 해병 성체 해병 짜장 배달원인 짜장형 해병 아닙니까? 아, 그러하였다. 휘둘러 해병과 맞다이를 뜨고 있었던 해병의 정체는 평소에는 주기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해병들이 해병 짜장을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감지해 마철도 해병님이 갓 뽑은 해병 짜장을 신속 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짜장형 해병이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해병임에도 박철군 해병님조차 짜장용 해병의 정체를 잘 몰랐던 이유는, 평소에는 주기장에 조용히 배달을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만약 배달을 받더라도 신속 배달을 중요시하는 짜장용 해병이 해병 짜장을 고작 697489 2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해병 짜장을 먹고 싶어하는 해병에게 배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짜장형 해병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런 거였나? 아무튼, 그래,
몰라봐서 미안하네. 짜장형 해병, 발음이 좀 이상하군. 그런데 자네 둘 다 지금 도대체 왜 싸우고 있었던 건가? 박철군 해병님의 질문에 짜장용 해병과 휘둘러 해병은 서로를 쳐다보더니만 방금 전에 박철군 해병님께 경고를 받았던 것도 까먹은 것인지 이내 서로에게 버터 물어 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더니만 다시 맞다일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박철군 해병님은 선임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또 싸우는 두 해병을 보고 분노하시다가 우연히 두 해병의 맞다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방국봉 해병을 발견하였다. 아니, 방국봉 해병, 자네 왜 그러나? 마치 짜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박철군 해병님, 제가 왜 두 해병이 싸우고 있는지 박철군 해병님에게 보고점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뽀뽕! 새끼, 기우, 말해보도록. 사실 저 두 해병이 싸우는 건 저 때문입니다. 뽀뽕! 아니 이럴 수가. 휘둘러 해병과 짜장용 해병이 싸우는 이유가 아니 방국봉 해병 때문이라니. 이게 박철군 해병님은 방국봉 해병에게 두 해병이 싸우도록 이간질한 것이냐며 그 죄를 물으며 방국봉 해병님에게 해병 수육형을 내리려고 했으나 방국봉 해병이 박철봉 해병님에게 부랴부랴 사정을 사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 전말은 이러하였다. 때는 조금 전 방국봉 해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선의의 라이벌이자 애제자인 휘둘러 해병과 함께 궁둥장을 지켜들고는 해병 산소 생산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 중인 방국봉 해병을 누군가 부르자 방국봉 해병은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 잠시 훈련을 멈추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째깍째깍 돌려보니 그의 눈앞에는 짜장형 해병이 서 있었던 것이었다. 방국봉 해병, 오랜만이군. 짜장형 해병, 이게 얼마만인가, 뽀뽕? 그러하였던 것이었다. 사실 방국봉 해병과 짜장용 해병은 같은 날 해병대에 입대한 동기로 그런 만큼 두 해병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나 둘이 점점 짬을 먹으면서 방국봉 해병은 자신에게 해병산소 생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병산소 생산의 대가가 되기 위해 해병동산으로 수행을 떠났고 짜장용 해병은 진떡팔 해병님께 그 배달 실력을 인정받아 마철도 해병이 생산한 갓 뽑은 따끈따끈한 해병 짜장을 배달하는 역할을 하사받아 주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둘은 좀처럼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짜장용 해병이 배달을 마치고 주계장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방국봉 해병을 발견했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짜장용 해병이 방국봉 해병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었다. 헤어졌던 저동안 만나다니 이 얼마나 기모째하면서 기쁜 일이란 말인가.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려고는 생각도 못했군, 뽀뽕. 그러긴 한 말이스. 방국봉 해병,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기념으로 전우일 나누지 않겠나? 그것도 좋지, 뽕. 그래도 미안하지만 거절하겠네, 뽕뽕. 방국봉 해병의 예상치 못한 전우의 거절에 짜장용 해병은 충격을 받고 도대체 왜 why
자신과의 전우를 거절하는 것이냐며 이유를 물어보려는 찰나 짜장용 해병은 방국봉 해병 옆에 서 있던 휘둘러 해병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방국봉 해병에게 물어보았다. 자네 설마 제 옆에 있는 낯선 전우를 하기 위해 너의 전우를 거절하려는 게가? 무슨 소리인가, 뿡뿡? 내가 거절하려는 이유는 휘둘러 해병 때문인 것 맞지만 휘둘러 해병과 전우회가 아니라 같이 올리니 제 휘둘리지 않은 녀석이 때문이란 얘기가 아닐까? 그대는 동기보다 저를 흘려보진 않았으니까 더 좋단 말인가? 짜장용 해병의 말에 아까부터 방국봉 해병님의 옆에 나타나 친근하게 구는 짜장용 해병이 마음에는 들지 않았으나 그래도 방국봉 해병의 동기이기에 참고 넘어가고 있었던 휘둘러 해병은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여 짜장용 해병에게 자신도 크게 하였다. 샤게 원투마치 내가 방국봉 해병님과 동기만 따인다. 방국봉 해병님과 더욱 오래 시간을 보낸 것은 나다. 나인 휘둘러에 비해 짜장형 해병은 내 동기니 전이 선임일수. 선임에게 온통 맨실라는 표현은 무례하다. 뿡뿡뿡. 오냐 덤벼라 놀라가니 이 흘러뻗진 녀석아. 오늘 내가 너를 해병 호두과자를 해병 짜장이 공명으로 올려주겠다. 오늘 이놈의 포싱을 해병 부아스트로 만들어 해병 오카파 파스토를 때 해병 맥주와 함께 즐기겠다. 그렇게 두 해병은 방국봉 해병이 말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도록 맞다이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방국봉 해병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 박철군 해병님은 방국봉 해병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든 휘둘러 해병과 짜장령 해병을 말려보려고 하였으나 이 보기 전에둘 참 듣자니 아주 병신 같군. 그 방국봉 해병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싸우는 게 어떤가. 좋습니다. 이런 녀석에게 제 동기 방국봉 해병을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어째 동기라는 이유로 참게 제 스승이자 전인 라이벌인 이런 온통 맨치에게 뼈기 수는 없습니다. 박철군 해병의 설득에도 두 해병이 매몰차게 거절하며 다시 맞다이를 뜨기 시작하자 박철군 해병님은 원흉이라고 해도 아무 죄 없는 방국봉 해병님을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편을 들어주자니 그것도 애매한 상황에 이 아주 그냥 골치를 아파하셨고 방국봉 해병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둘의 맞다이가 계속되자 점점 해병들이 둘의 소란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내 수많은 해병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뭐야? 아니, 저들은 대체 왜 싸운대? 방국봉 해병은 자기 전유의 파트너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나 많은 해병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음에도 두 해병은 맞다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박철군 해병님은 한숨을 쉬시더니만 마침 다른 해병들과 함께 둘의 맞다이를 보고 있었던 황근출 해병님을 발견하고는 황근출 해병님께 해병들이 모인 김에 휘둘러 해병과 짜장령 해병의 맞다이를 멈출 방법을 주제로 마라톤 회의를 열어달라 부탁하자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이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마라톤 회의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휘둘러 해병과 짜장형 해병이 맞대릴 멈추게 할 방법을 주제로 마라톤 회의를 실시하겠다. 저 둘의 싸움이 심해졌다가는 해병 성체가 박살나게 생겼으니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 이에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역시나 해병대의 브레인인 대갈돌박 해병이었다. 안경철이 해병님, 저 해병의 시험한 내용은 방국봉 해병님 때문이니 엉뚱하게 방국봉 해병의 반역을 나눠 그래 아직까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 괜찮은 아이디어로군. 어떤가 휘둘러 해병, 짜장형 해병. 그러나 휘둘러 해병과 짜장형 해병은 대갈돌박 해병의 기합찬 아이디어를 듣고도 오히려 대갈돌박 해병에게 화를 내며 대갈돌박 해병에게 달려들어 대갈돌박 해병을 수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왜 그러는가 휘둘러 해병, 짜장형 해병. 왕대철 해병님, 방국봉 해병은 절대 반으로 완전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인. 방국봉 해병님의 반대를 나누면 마치 동독과 사독처럼 방고, 관우, 옥봉 해병이나 방기약 그리고 슬래시, 오기약봉 해병을 나누어야 하는데 글자 수가 2 더하기 2 대 2 더하기 3이라서 한쪽에 방국봉 해병님을 더 많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나인 마치 동독과 사족처럼. 그러하였다. 방국봉 해병을 완벽하게 절반으로 나누려고 해도 절반으로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둘이 갈라 한 명에게 줘버리면 한쪽이 더 많은 방국봉 해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두 해병은 둘 다 저 녀석에게 방국봉 해병님을 반이나 줄 수 없다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갈돌박 해병의 아이디어는 기각되고야 말았다. 이에 대갈돌박 해병의 아이디어와 반대로 휘둘러 해병과 짜장형 해병을 하나로 합쳐서 로돌프 짜장형 해병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휘둘러 해병이 자신은 반쪽인 나라감으로 자신이 손해라며 결사반대하여 기각되었고, 해병 복사기구 사제어로는 거울을 이용하여 방국봉 해병님을 한 명 더 복제해 둘이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게 하자는 의견은 하필이면 마갈곤 하사가 코인할 돈을 마련한다고 모조리 고물상에 팔아치워 없어가지고 기각되었다. 이렇게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보아도 휘둘러 해병과 짜장형 해병이 거부하거나 모종의 사정사정으로 기각되어버리니 해병들이 머리를 아파하는 가운데 십동떡 해병은 아무리 의견을 내지 못할 망정 혼자서 쿵척쿵척 레볼루션 커플리트 하면서 혼잣말을 짓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완전 방국봉 해병을 둘러싼 정실논쟁이라는. 짜장형과 휘둘러가 여자에게만 있으면 완벽했다. 이에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감히 5도 해병이 기할 계집이었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하는 십동떡 해병을 해병 수육으로 만들어버렸으나 십동떡 해병이 말한 정실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였다. 그러다 기어 십동떡 해병은 이미 박철군 해병님이 수육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곤란해하던 박철군 해병님은 때마침 지나가던 황룡을 보고 황룡도 십동떡과 똑같은 기열김밥 새끼니까 뭔가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룡을 불러세웠다. 왜 저게 새끼야 왜 이렇게 쳐다봐 이쌍. 황룡, 그 십통떡 해병이 정실논쟁이니 어쩌고저쩌고니 하는데 정실논쟁이 뭔지 아는가? 정실논쟁?
말이오. 아이, 씹덕 새끼들이 만화 진 히로인이 누구인지 지랄하는 걸걸? 그건 왜? 응? 아니, 진 히로인은 또 뭐란 말인가?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해보게, 황룡.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주인공이랑 누가 결혼하게 되냐냐 그런 거로 싸우는 거다잉. 예를 들면 니들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지우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황룡의 말을 들은 몇몇 해병들이 지우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가로 지우의 정실은 무인편에서 함께한 이슬이다. 아니다. XY에서 밀어준 세레나다. 아니다. 빛나야말로 지우의 정실에 어울린다 등의 말싸움을 하며 으르렁거리다가 맞다일 뜨기 직전까지 가는 앙증나는 찐빠가 있었지만 황은출 해병님께서는 그 해병들을 모두 몬스터볼 크기로 압축해 해병 미트볼로 만들어버리신다. 지호의 정실은 웅이다. 라고 선언하시자 오도 해병들은 물론이고 기열찐빠 황룡과 안돌격 해병까지 동의를 하였다고 한다. 뭐 아무튼간에 지우의 똥구멍에 닥트리오 3마리가 들어가는 동안 황룡의 말대로라면 정실 논란을 벌여 짜장형 해병과 휘둘러 해병 중 방국봉 해병과 가장 결혼하기에 적합한 해병이 방국봉 해병을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쪽이 방국봉 해병과 결혼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하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방국봉 해병을 포기할 터. 박철군 해병님은 정실 논쟁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황은출 해병님도 이에 동의하셔서 방국봉 해병을 둔 짜장형 해병과 휘둘러 해병의 해병 정실 논쟁이 실시되었다. 이에 황은출 해병님과 포항 해병대의 유일한 부부인 무톤듀오 기엘 황룡이 심판이 되어 두 해병 중 누가 방국봉 해병의 정실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해병 정실 논쟁이 벌어지니 이에 전국의 해병들이 이 병신 같은 논쟁을 보기 위해 해병 성체로 몰려들었다. 물론 기열 황룡은 기열답게 심판이라는 엄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방국봉의 정실 찾는 건데 이게 야 이 새끼들아 방국봉이 심사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가 심판의 의무를 쳐버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병 수육형을 당하는 가운데 짜장형과 휘둘러 해병이 방국봉 해병의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한 다짐을 하였다. 쌍병 짜장형 방국봉 해병의 정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병 휘둘러 방국봉 해병의 정실은 휘둘러게 되는 것이 올바른 해결 책임을 선언합니다. 좋아.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자, 그럼 두 해병은 어째서 자신이 방국봉 해병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득해 볼 수 있도록. 쌍병 휘둘러 저는 처음에는 방국봉 해병님을 질투하여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으나 박철권 해병님의 지도 아래 같이 아시아의 슈카뿔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사제 관계이자 선의의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에볼루션 컴플리트. 이렇게 있었으니까 탄탄한 제가 방국봉 해병님의 정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짜장형은 휘둘러가 입대하기 전부터 방국봉 해병님과 친했고 방국봉 해병과 떨어졌을 때에도 늘 방국봉 해병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휘둘러 해병보다 방국봉 해병을 생각한 날이 더 많을 제가 방국봉 해병의 정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해병이 주장을 한 귀로 흘려보내며 해비 황룡 수육을 먹고 있던 황근출 해병님과
돈듀어는 이거 둘 다 그럴싸한 의견이다 라고 판단을 하니 방국봉 해병의 정실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미공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응? 잠깐 들어가 보니 똔똔짱 해병님께서는 못모칠 해병님과 결혼하셨으니 못모칠 해병님의 정실이 아닌가? 똔똔짱 해병님 어떻게 못모칠 해병님의 정실이 되셨습니까? 본도장 해병님이 황룡수육을 먹다 말씀하시길 자신은 무모칠 해병님과 전우회를 나누어 임신을 하게 되어 민준이를 출산하였고 그렇게 무모칠 해병님과 결혼하셨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휘둘러 해병과 짜장용 해병은 방국봉 해병의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방국봉 해병에게 달려들어 방국봉 해병의 전우회구멍, 입, 콧구멍, 귓구멍, 땀샘 등 방국봉 해병의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죄다 포신을 우겨 박아 넣었었지만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중 그 누구도 방국봉 해병의 아이를 임신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두 해병은 자신들이 불임의 모험이라 방국봉 해병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라 좌절을 하였으나 이내 해병대 최고의 인공수정 전문가가 이곳 해병 상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과거 둘이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한 몸이 되어버려 불임의 몸이 되고만 김포 해병대 강간탄 쌍뜨십 듀오에게 인공수정을 해준 기열찐빠지만 의술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기합찬 실력을 가진 전설 중의 전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무병 황룡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둘은 황룡이 씨발놈들 이라고 공시렁거리며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황룡에게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으니 뭐야 이 새끼를 날 요리해서 방국봉에게 바치는 놈이 방국봉 차지하기로 했냐? 왜 그러는데? 황룡 부탁한다. 내게 인공수정을 해줘서 방국봉의 아이를 임신하게 해다오. 야잉 인공수정을 받다 방국봉 해병님의 아이를 임신해야 하는 것은 나다. 네? 아이 거짓 씨발놈들아 씨. 그렇게 황룡은 둘의 인공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역돌격을 실시하였고 삐둘러 해병과 짜장용 해병은 그런 황룡을 인공수정 해줄 때까지 쫓아가겠다며 황룡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황룡은 두 해병에게 붙잡히고야 말았고 두 해병은 황룡에게 인공수정을 받기 위하여 황룡을 질질 끌고 해병 성체로 돌아왔으나 어째 둘이 돌아왔음에도 해병들의 표정은 침울한 데다 방국봉 해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응? 방국봉 해병님 어디로 계셨는지. 방국봉 해병 말인가? 짜장용 해병, 휘둘러 해병, 이걸 좀 읽어보게나. 방국봉 해병이 자네에게 남긴 편지일세. 그렇게 말한 황근출 해병님은 두 해병에게 방국봉 해병이 남긴 편지를 건넸다. 두 해병은 방국봉 해병이 자신들에게 남긴 편지를 읽어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방국봉 해병은 둘이 황룡의 인공수정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유부단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열 황룡을 새로 사랑하게 되어 쫓아간 것이라 오해하곤 두 해병에게 자신이 둘을 실망시켜 미안하다며 자신은 더 이상 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곳에서 사라져 줄 테니 기열 황룡보다 못한 자신은 잊어버리고 황룡과 행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방국봉, 내가
어떻게 전화를 듣고 기어이 황립 따위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렇게 도 해병은 방국봉 해병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 방국봉 해병을 따라가겠다더만 다른 해병들이 말리기도 전에 해병 성체 1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해병 매쉬드 포테이토가 되고 말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해병들은 슬퍼하기는커녕 포신을 긁적거렸으니 그렇게 동료를 따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다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뽕? 방국봉 해병. 자장용 해병과 휘둘러 해병이 자네를 따라가야겠다고 저렇게 해병 맛깔스러운 매시드 포테이토가. 네? 제가 일부러 돌 비워준다고 비키니 시티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뽕? 그러하였다. 방국봉 해병은 그냥 말 그대로 두 번 다시 휘둘러 해병과 짜장용 해병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겠다는 것이었고 그 자리에 방국봉 해병이 없었던 것도 방국봉 해병이 둘의 눈에 띄지 않을 비키니 시티로 가기 위해 산물과 얘기하는 것은 재밌어 해병의 도움을 받아 비키니 시티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 짐을 쌓아놓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뭐 천말이야 어찌되었던 거네. 결국 짜장용 해병과 휘둘러 해병이 해병 매쉬드 포테이토가 되면서 방국봉 해병이 비키니 시티로 파견 근무 나갈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오도 해병들은 방국봉 해병이 해병 성체에 머무르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해병 매쉬드 포테이토를 그날 저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모질 좋고 턴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랑하면 차이고 사귀면 죽어라. 사랑해 죽고 아니구나 사랑해 살고 사랑해 죽는 우리는 해병대 라이 차차차 에이 빠빠빠리빠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 짠짜잔